육군 3군단이 강원도 고성 해안 일대에서 야간 해상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훈련에는 K9A1 자주포와 K55A1 자주포 등 30여 대의 장비가 동원됐습니다. 부대는 이번 훈련으로 적의 화력 도발에 대한 완벽한 대응 태세를 갖출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공군작전사령부가 대한민국 영공방위 임무를 수행하는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공군 오산기지에 위치한 본부는 북한의 위협에 한미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는 곳으로 한미 공군작전의 여러 핵심 지휘통제기구 구성원들이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해외 주요 방산협력국 장병들을 대상으로 K-무기체계의 전술적 운용을 교육하는 육군 국제과정 중 천무교육을 개설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엔 천무의 폴란드 수출형인 호마르 K를 운용 중인 폴란드군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한국군 교육생과 1대1로 매칭돼 교육을 함께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2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육군 3군단이 동해바다를 향해 힘찬 포성을 울렸습니다. 훈련에선 전군 최초로 학력 감소 이중 목적 고폭탄인 DPBB탄을 사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백재훈 기자입니다. 햇빛이 조금씩 자취를 감추고 있는 동해바다. 우리 군의 포탄이 창공을 가르며 힘차게 날아갑니다. 이내 햇빛은 완벽히 자취를 감추고 암흑만이 들이운 시간에도 포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육군 3군단이 진행한 야간 해상포탄 사격의 현장. 장병들은 조국 수호를 위한 불꽃으로 포탄의 밤하늘을 밝게 빛내고 있습니다. 훈련에는 육군 3군단 예하 22사단과 삼포병여단, 백이기갑여단 장병 150여 명과 K9A1, K55A1 자주포, 사격지휘 장갑차까지 장비 3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이틀 동안 장병들이 사격한 포탄은 450여 발. 모듈장약 6호를 활용한 포탄이 대지를 더 크게 울리고 30km 이상 거리에 위치한 동해상 표적에 포탄을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평소에 대대 자체적으로 진행한 훈련을 통해 익힌 절차와 팀워크를 바탕으로 사격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어서 뿌듯함을 느꼈고, 동북측선의 핵심 화력 전력으로서 적이 감히 도발한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강력하고 완벽한 화력 전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에서는 전군 최초로 학력 감소 이중 목적 고폭탄 사격을 진행해 임무 수행의 실전성을 높였으며 지뢰살포탄 패스캠의 사격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두 탄종 모두 지상 사격 시 사후 처리가 어려운 만큼 해상 사격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격 훈련을 완성했습니다. 이번 실사격을 통해 새로운 탄종에 대한 운용 능력을 실전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고, 포대의 임무 수행 능력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막강한 화력으로 실전적인 사격 훈련을 진행한 육군 3군단. 적의 화력 도발과 기계화 장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화력 대비 태세는 오늘도 변함이 없습니다. KFN 뉴스 백재용입니다. 육군 5사단 명문포병여단이 기관총 사격 능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했습니다. 장병들은 자주포와 장갑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기관총 사격을 하며 실전 감각을 높였습니다. 박인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열을 맞춰 서 있는 자주포들. 표적을 향한 건 포신이 아닌 기관총입니다. 육군 5사단 명문포병여단이 공용화기 운용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기관총 사격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번 훈련은 K9 자주포 등 궤도 장비에 기관총을 장착하고 포병이 탑승한 상태에서 사격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훈련에는 K55A1 자주포와 K9 자주포, K77 사격지휘 장갑차가 투입됐습니다. 장병들은 이들 궤도 장비에 장착한 K6, K15 기관총을 활용해 기동 사격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공용화기 운영 능력뿐만 아니라 전투 기동 시 사격 정밀도와 팀워크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훈련의 또 다른 중점은 아군의 생존성 보장입니다. 근접 전투는 물론 적의 드론 공격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장병들은 실전 상황을 가정한 환경에서 목표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타격하는 능력을 키웠습니다.
이번 공양하기 사격으로 자신감을 갖추고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동간 사격을 통해 실전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부대는 실전 같은 훈련을 지속해 전투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의지를 다졌습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공군작전사령부가 영공은 물론 우주까지 아우르는 연합항공작전의 심장,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를 구체적으로 언론에 처음 공개했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 오산기지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 K약은 대한민국 영공과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 그리고 우주 영역에서 진행되는 작전을 총괄하고 통제하는 곳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발생했을 때 한미가 공동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절차가 이뤄지는 연합방위 태세의 핵심이자 굳건한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기 근무하는 한측과 미측 장병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삼축 체계의 최일선에 서 있다는 각오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K약은 카디즈 내 모든 항적을 탐지 통제 대응하는 중앙방공통제소인 MCRC와 삼축 체계의 통제의 중심으로 적의 미사일 위협을 가장 먼저 탐지하고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 작전 태세인 KAMD와 함께 있습니다. 또 같은 역할을 하는 미7 공군의 607 항공우주작전본부와 주한미 우주군 등 한미 공군작전의 여러 핵심 지휘 통제 기구가 함께 자리 잡고 있습니다. We have a united purpose, and our combined nature provides unique advantages as we share resources and expertise on a near daily basis. Our strong relationship here at the KOC guarantees that we can come together as one team to win 갑시다. 공군은 K약의 유무인 전력 통합 운용과 다영역 작전 수행 능력 강화를 통해 미래전 환경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육군이 해외 주요 방산협력국 장병들을 대상으로 K-무기 체계의 전술적 운영을 교육하는 육군 국제과정을 개설했습니다. 우리 육군은 첫 교육과정에 참여 중인 폴란드군 교육생들에게 다연장 로켓 천무의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연장 로켓 천무의 수출형인 호마르 K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군 장병들이 우리 육군의 천무를 구석구석 살펴보고 질문을 쏟아냅니다. 탄약 탑재와 재장전 과정도 직접 체험해봅니다. 육군은 지난 15일부터 2주간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화령여단 천무교육대에서 2025-1기 육군 국제과정을 운영하고 있다며 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환영식과 함께 방산업체 견학, 단계별 정비부대 견학, 천무교육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생들은 사격 임무 및 야전 정비, 전술적 운용과 상황 조치 등 천무 운용과 관련한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노하우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특히 육군은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천무 교환을 영문으로 번역해 폴란드군에 배포하고 동시 통역 부스와 통역 요원들로 실시간 영어 통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Throughout the education, we were able to experience the powerful firepower and mobility of the Chunmu system. In particular, the automated firing system and the operator's high level of proficiency showcase the excellence of both the Chunmu and the ROKS Army training system. We believe that this education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Poland's artillery capabilities. Thank you, Republic of Korea Army. 또 한국군 교육생들과 폴란드군의 1대1 매칭 교류를 통해 우리 장병들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도 함양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군과 1대1 매칭되어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을 받으며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육군은 오는 7월과 10월 국제과정을 추가로 개설해 K9 자주포와 K2 전차와 같은 K 무기 체계를 구입한 주요 방산 협력국들에게 맞춤형 교육 훈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육군이 부부의 날을 맞아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하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뒤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군인 가족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현장에 이채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방의 길, 그 옆을 지켜온 가족들, 그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육군이 부부의 날을 맞아 용산 록하우스 호텔에서 제9회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열고 묵묵히 국방을 뒷받침해온 군인 가족 30쌍을 초청해 그동안의 헌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 군인과 가족이 함께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육군 가족상은 군인과 그 가족들을 예우하는 우리 군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행사에는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롯데지주 부사장, 백운 백합재단 이사장과 수상가족 등 1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각 부대의 추천과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들의 사연 하나하나엔 깊은 감동이 담겼습니다. 이선영 중령 부부는 과거 아이를 유산하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 시기 남편은 훈련으로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미얀암에 전역을 결심한 남편은 지금은 세 자녀를 돌보며 아내의 군 생활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수상자 중엔 아버지를 따라 군복을 입은 자녀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두 자녀가 각각 1사단과 3포병여단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이상 원사는 가족은 나의 삶 그 자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거의 한 33년을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우리 이렇게 장성한 두 아들이 같이 태어나서 한 가족을 이룬 이 자리가 저한테는 정말 감사하고 아마 군생활이 이제 마무리돼 가는데 정말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 두 아들과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일자리에서 본인의 자리에서 헌신한 당신 때문에 제가 더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모두 가족께 너무 감사해요. 수상자들에게는 군인 가족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담은 격려로 해외여행 기회와 상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부상이 주어졌습니다. 육군은 앞으로도 장병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확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방은 군인 혼자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 곁을 함께 걸어준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 오늘 시상식은 그 고마움을 되새기는 자리였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북한이 새로 건조한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을 개최했지만 함정이 제대로 진수되지 못하고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지켜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며 경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1일 북한 청진조선소에서 진행된 신형 5,000톤급 구축함 진수식에서 엄중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신형 구축함은 진수 과정에서 함수보다 한미가 먼저 이탈하면서 바닥면까지 크게 파손됐습니다. 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책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6월 전원회의 전에 구축함을 원상복원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진수식을 진행한 함정은 지난달 25일 진수한 5,000톤급 구축함 최연함과 동급함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주한미 공군기지 내에서 열린 에어쇼 행사장에 몰래 들어가 전투기를 촬영한 대만인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을 지난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10일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망원렌즈를 장착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기지 내부 시설과 장비를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에어쇼에서는 입장객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미군은 이번 행사에서 중국과 대만 등 특정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에어쇼 출입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이들은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불법 촬영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국방부가 훈련이나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민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지금까지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국가가 보상할 근거 법령이 없어 군인 개인이 보상 부담을 떠안거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국방부는 보상에 관련한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21일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 책임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군 직무 집행 중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을 땐 보상금이 지급되며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수리비와 교환가액 등을 기준으로 보상됩니다. 더불어 국방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의 전투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례 중 C-130의 독자적인 수리 기법을 김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MRO.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면 MRO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공군은 MRO의 중요성을 진작에 파악하고 차근차근 준비해왔는데 그 중심에 82 정비창이 있습니다. 특히 C-130 중앙날개 수리 분야는 82 정비창의 노하우를 통해 우리 공군 주도의 정비 프로세스를 구축한 사례입니다. 중앙날개 교체 또는 중앙날개 하부 광범위 피로 손상 점검 검사와 기술 정보 정비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미 제작사를 통한 기술 지원, 소요 자재 확보 등 대규모 국방 예산 소요 발생이 예상되었습니다.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 항공기를 제작사에 보내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꽉 찬 미국의 정비 일정으로 수리가 언제 될지 불투명해 장기 전력 공백이 수반됐습니다. 82 정비창은 빠르게 TF팀을 꾸려 와전류 검사 장치를 활용한 자체 검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C-130 운영국 중 최초였습니다. 이 와전류 센서에서 이 전류를 발생시키면은 결함이 없으면 이렇게 장비상에 이 도트가 화면 중앙에 이렇게 유지되어 있는데 결함이 있을 경우에 이 도트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나온 결함은 총 9개. 미 공군에 수리 지침을 요청하였으나 제공 불가 통보받았으며 C-130H 운영국 기술 지원 기구가 없어 기술 지원 불가, 소요 자재 수급 애로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82 정비창은 이번에도 빠른 해답 찾기에 나섰습니다. 확보 예로 자재 15종의 3D 스캔, 데이터화, 특수 금형 제작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부품 국산에 성공하여 약 24억 원의 국방 예산 절감 효과와 독자적 수리 능력을 확보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부위별 정비 공정 과정의 표준화도 이뤄냈습니다. 검사 품질 관리 수준 유지 및 일관성을 보장하여 정비 품질 향상, 정비 시간 단축, 기술 이전 및 지식 공유하는 등 데이터화 통해 임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82 정비창은 이번 성과를 발판으로 정비기술 자족성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공군 제82 항공정비창은 성능 개량 및 수면 연장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공정관리 확대 및 완벽한 품질 보증 체계를 구축하여 방위력 향상과 국방 예산 절감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전력을 지키는 힘,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이 만들어갑니다. KFN 뉴스 김유진입니다. 이어서 그날 군대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굳건한 대비태세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긴 임진왜란 동래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조 25년 1592년 5월 23일 새벽 부산진 앞바다에 왜군의 배가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임진왜란이 시작됐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선봉대는 18,000명 정도 되는 최정예 군대였습니다. 부산진 앞바다에 상륙하자마자 바로 부산진성을 공격했는데요. 성이 함락되는데 불과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군이 두 번째로 쳐들어간 곳은 동래성이었어요. 여기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동래부 순절도입니다. 1592년 5월 25일 그날의 동래성 전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이날의 이야기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 하단에 있는 패목 2개 보이시죠? 네. 오른쪽을 보면 왜군이 뭔가가 적힌 패목을 들고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가아도, 우리에게 길을 빌려달라는 뜻입니다. 왜군이 임진왜란을 일으킨 명분으로 든 건 명나라를 치러 가기 위해서는 조선을 거쳐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선에게 길을 서달라고 한 거죠. 전사의 가도난, 싸워서 죽기는 쉬워도 길을 빌려주기는 어렵다는 뜻입니다.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피하지 않고 싸우겠다?
갑옷을 입은 동래 부사 송상현입니다. 왜군은 동래성을 이렇게 빙 둘러싸고는 일제히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왜군은 이 조총을 쏘는데 조선군은 창을 던지고 화살을 쐈습니다. 병력 차이도 많이 났는데요. 동래성을 공격한 왜군은 2만 명 정도였고 이를 막아선 조선 군민은 7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비, 부녀자 할 것 없이 동래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돌을 집어 던지기도 했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던지면서 맞섰습니다. 동래성이 함락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부사 송상현을 비롯한 모든 군사와 관리는 순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림 제목이 동래부 순절도군요. 맞습니다. 임진왜란 당시에 동래성에서 항전하다가 순절한 송상현과 군민들을 묘사한 전쟁 기록화입니다. 보통 이런 기록화는 승리한 전투를 그리잖아요. 동래성 전투는 치욕적인 패전이었는데 왜 그림으로 남겼을까요? 그림으로 남긴 이유는 후대에 보여주기 위해서 아닌가요? 후손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평범한 그냥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싸운 거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 이렇게 선조들이 지켜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겠다. 그런 교훈을 주는 것 같아요. 동래성 전투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억하는 것이 역사를 만드는 일이죠. 대한민국에서 단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부처가 2개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방부입니다.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국군의 임무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 숭고한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우리 국군 장병들은 전사의 가도난의 정신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나라의 대비태세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때 어떠한 위기 상황이 도래하고 그로 인해 국가적 혼란과 국민의 고통이 얼마나 심대한지 역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국군 장병들이 이 말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적이 침략해오지 않음을 믿지 말고 나에게 굳건한 대비태세가 있음을 믿어라.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사관학교가 지난 16일부터 나흘 동안 태권도 사범 자격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연수에는 태권도 사단을 보유한 3사생도와 육군 특수전사령부, 간호사관학교 간부 등 46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연수 기간 동안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실기 교육과 구술 면접 시험을 진행하며 태권도 사범으로서 알아야 할 전문 지식을 습득했습니다. 공군 20전투비행단이 지난 19일부터 항공정비사를 대상으로 정비사 개인기량 점검 경연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KF-16 전투기를 최상의 가동 상태로 유지하는 정비 목표를 달성하고 정비사들의 개인기량과 항공기 정비 지원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에는 항공기 정비사 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실기와 업무 기여도 등을 평가받습니다. 해군 기동함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제주도 곳곳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군 상생협력 활동을 펼쳤습니다. 부대는 어린이날을 기념한 부대 개방 행사와 함정 공개 행사를 비롯해 성금 50만 원을 서귀포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기부했으며 군악 연주회와 바베큐 파티를 열어 주민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5월 22일 기상정보입니다. 현재 서울 및 경기 강원은 대체로 맑고 충청 이남 지역으로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수는 종료되겠습니다. 어제는 7월의 주날 정도로 더운 날씨가 나타났으나 오늘은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낮 동안 여름 같은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서울 26도 등으로 서쪽 지방은 여전히 25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운 느낌은 나겠습니다. 오늘 예보입니다. 약한 비가 내리는 충청 이남 지역은 오후부터 점차 개겠고 서울 경기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맑은 후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6도, 원주 1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 서울 23도, 청주 평택 25도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구름 및 해무로 인해 항공 및 해상 임무에 일부 영향을 받겠으며 지상작전은 기상 영향이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으며 당분간 비 소식은 없겠습니다. 기온은 평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